전해드린 대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가상화폐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 절차에 돌입을 합니다. 관련 소식을 두 분과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그리고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가 이제 4가지 정도가 있잖아요. 뭐 경고 있고 사과 있고 출석 정지 있고 제명 있고. 자,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는 어느 정도 수위로 결정될 걸로 보이십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고, 사과, 출석 정지, 제명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예.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를 안 하려면 모르지만 한다면 만약에 경고, 사과, 공개회의 사과죠. 예. 그다음에 30일 내 출석 정지 이런 건 한다면 국민들이 그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과를 징계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법적인 문제가 이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예.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징계를 하겠다면 제명을 안 하고 경고하라, 경고한다, 또 사과, 또 출석 정지 이런 걸 한다면 사실 윤리특위 하나만 합니다. 오히려 윤리특위 자체가 비난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니까. 예. 이것도 한다면 무거운 제명 징계를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윤리특위에서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이제 의견을 들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지난 회기에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도 예를 들어서 윤미향, 박덕흠 이런 의원들에 대해서 제명 의견을 제출했는데도 윤리특위가 그에 대해서 가타부타 전혀 처리를 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만약에 이제 계속해서 윤리특위를 진행해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한다면 저는 사실 제명 외에는 다른 결과는 국민이 납득하지도 않을 거고 하나만 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른 거 말고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느냐, 이해충돌 관계가 있으냐 이건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혹일 뿐인데 본인도 시인한 건 뭐가 있습니까? 국회 회의 중에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그 국민 전체가 조롱거리 삼는 이모 이것도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정신이 딴 데가 있었기 때문에 나온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걸 구별 못해서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은 사실은 정말 좀 전에 얘기한 위철한 변호사, 윤리심판원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이건 의원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왕 징계를 한다면 제명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은 이게 사실 징계를 하려면은 징계에서 제명을 하려면은 네.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까? 그것과는 별도로 윤리위원회 차원에서는 징계 의견을 내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리특위에서 제명안을 올려서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윤리특위에서 제명 이외에 다른 징계 양정을 한다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다. 그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김남국 의원에 대한 민주당 내 사법기구인 윤리심판원장이 있습니다. 자, 이 윤리심판원장이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이런 발언을 해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해충돌 행위를 했다. 그러면은 그것은 거기에 합당한 아주 무거운 징계 수위가 결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분들이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를 함으로써 어떤 국민들에게는 크나큰 실망감을 안겨주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국회의원 자격이 저는 좀 문제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져버렸다. 그러면은 그것은 국민들이 용납해서는 안 되겠죠. 그럼 또 하나요. 국회의원들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되겠죠. 자, 물론 민주당 내 기구긴 하지만 윤리심판원장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자, 전체적인 의견을 반영한 거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민주당 내의 의견을 좀 반영한 거일 수도 있는데 당내 의견이 정말 김남국 의원은 제명이나 사퇴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까? 그래서 당내 의견은 좀 갈리긴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기류가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국민들의 정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측면이 굉장히 크고요. 김남국 의원의 이번의 경우에는 이게 한두 사람이 피해를 입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간접적 피해를 생각한다면 국민의 상당수가 간접 피해 영역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코인을 투자한 모든 분들이 지금 사실상 모든 것이 폭락해 있거나 폭락했기 때문에 이걸 팔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장기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예. 분들이 김남국 의원이 그 지위에서 많은 정보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위치에서 돈을 벌었다. 우리는 그러지 못했는데 그것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받아들이는 어떤 느낌도 상당히 지금 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사법적인 절차와 별도로 지금 이 사안은 국회에서는 국민의 정서 그리고 정치적인 입장에서는 제명에 대한 어떤 생각을 굉장히 심각하게 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게 뭐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제명이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전에 김남국 의원이 이제 본인이 사퇴를 하는 것이 모든 면으로 봤을 때 가장 좋은 방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좀 이상해서 본인이 의원직 사퇴했다 하더라도 본회의에서 또 의결을 거쳐야 되니까 뭐 최종 결론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전 지금이라도 김남국 의원이 그런 선택을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니 국회의원이 이모와 이모 교수를 구별을 못 하겠습니까? 그리고 뭐 오스트리아와 오스트리아를 구별을 못 하겠습니까? 그게 왜 그랬겠습니까? 마음은 국회의석에 있었지만 뭐 몸은 있었지만 마음은 온통 다 그 코인밭에 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국회의원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상당 기간 잠적해 있지 않습니까? 뭐 안산이란 지역구에서 의정 활동을 한다고 했는데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예. 사실상 의정 활동을 중단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좀 국회의원실에 다시 어떻게 등장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자진 사퇴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 뭐 일반적으로 개그 소재가 됐지만 그 국회 자체가 조롱거리가 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럼으로써 품위 유지 의무라는 것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해충돌 행위가 뭐 최종적으로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해서 본인이 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지금 P2E 법안 같은 거 발의하고 또 뭐 포럼을 개최하고 이런 것도 분명히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건 객관적인 사실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이 뭐 철저한 조사를 거친다든가 수사를 거친다든가 하는 것으로 상식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본인 판단에 의해서 저는 국회의원직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본인을 좀 공천해준 민주당이 얼마나 좀 부담스러운 상황에 쌓여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대국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김남국 의원 본인의 정치적으로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검찰 수사를 기다려보겠다, 윤리특위 결과를 기다려보겠다 이렇게 버티는 것은 본인의 장래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에 양소영 대학생위원장, 민주당 내 양소영 대학생위원장이 김남국 의원 의혹 등으로 비판 성명을 내서 이제 주목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당대표실이 민주당 당대표실이 네. 관계자가 이 양 위원장을 따로 불러가지고 면담을 했다고 그래요. 네. 자, 그래서 이게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네.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면담을 했다는 주장이 있고 예. 그리고 사실상의 뭐 조사를 받았다 이런 입장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 예를 들어서 그 면담을 받는 주체가 약자인데 그 면담이 조사로 느껴졌다면 그것은 조사로 보는 것이 맞겠죠.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당대표실에서는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그 양소영 위원장이 그렇게 느꼈다면 뭐 사과를 한다든가 유감이라든가 뭐 앞으로는 그런 것을 좀 조심하겠다든가 이런 입장을 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자, 또 한 번의 대한민국의 아빠 찬스가 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한 번이 아니잖아요. 지난번 사무총장도 그 바로 자녀 채용 의혹, 특혜 채용 의혹 때문에 예. 사퇴했는데 똑같은 일이 똑같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사무총장 사퇴하면서 그냥 사퇴한 걸로 끝나는 유야무야 없어지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때부터 선관위 자체가 나서가지고 감사를 투명하게 진행해서 전체 어떤 전수조사를 한다든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어떤 책임을 지게 한다든가 그리고 어떤 이런 일이 되풀이지 않도록 구조적인 개혁을 하겠다든가 이런 걸 내놨어야 되는데 다시 이렇게 언론에 의해서 밝혀지고 또 외부의 충격이 이렇게 가해지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방치했었거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뭐 책임질 사람 책임지고 해야 되지만 이런 일이 자꾸 되풀이되는
그런 상황을 진단을 좀 잘하고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선관위가 헌법기관입니다. 이렇게 선거관리위원회라는 게 헌법기관화된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건 이유는 아시잖아요. 그죠? 3.15 부정선거로 4.19 혁명이 촉발되었고 그래서 정권이 무너진 그런 것 때문에 헌법기관화된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된 것은 독립성을 보장해서 선거관리를 철저히 하라.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하라. 그런 얘기지 자신들이 외부 감사도 받지 않고 뭐 국정 컨설팅도 받지 않으면서 거부하면서 특혜 기관화되는 그런 명분일 때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현재 드러난 현상들 선관위 간부들이 이렇게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과연 선관위를 이렇게 외부 감사도 전혀 받지 않고 하는 그런 것들이 외부의 독립 감시가 없는 외부의 감시가 없는 그런 기관으로 놔둘 것인가 하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도 짚어봐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선관위는 사의를 표명한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에 대해서 의원 면직 처리를 할 예정인데요. 이 의원 면직이라는 게 말이에요. 네. 이 의원 면직되면은 뭐 공무원 연금도 받을 수 있고 그렇죠. 다시 공무원으로 재임용될 수도 네. 있고 좀 이렇게 돼서 어떻게 보면 봐주기 아니냐. 그렇죠.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잘못을 했으면 징벌은 해임을 시키는 게 맞는 그렇죠. 것이죠. 의원 면직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 해임을 하면은 공무원 연금도 받지 못하게 되고요. 퇴직금 같은 것도 이제 그 피해를 보게 됩니다. 예. 그런데 선관위라는 곳이 어떤 것입니까?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는 곳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는 건 이제 선거를 관리한다는 건데 선거를 굉장히 정직하게 투명하게 관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불법을 저지를 수 있다라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선거 관리도 자기 이해가 많이 관련이 된다면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국민에게 저는 심어주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일벌 100개라는 것이 선관위에서는 상시화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검열을 통해서 뭐 비리나 나쁜 짓은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옳다고 보기 때문에 예. 지금 이렇게 의원 면직으로 이 일을 처리하는 것은 꼼수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뭐 이런 비슷한 건으로 이제 공무원들이 해임된 것들이 이제 왕왕 있었습니까? 아니면 대부분 다 의원 면직을 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선관위만 조금 약간 특이한 경우인데요. 그 일반 공무원들에 관한 규정을 보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되면 사법 처리가 되기 전까지는 직위 해제 상태로 대기를 시켰다가 사법 처리 결과에 따라서 징계를 결정하곤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아예 선관위원장이 물러나야 된다. 자,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태에 대해서는 뭐 일정한 책임을 져야 되겠죠.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근데 책임진다는 게 사퇴하면 끝난다 책임지는 걸로? 그럼 뭐가 달라집니까? 이런 일은 되풀이될 것이고. 예.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관위를 헌법기관, 독립기관 해가지고 외부 감시를 받지 않도록 한 그런 것도 문제가 있지만 또 하나는 중앙선관위원장이 지금 대법관이 겸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대법관이 얼마나 바쁜 자리입니까? 정말 대법관의 경우에는 임명 발표하는 날 하루만 좋지 나머지는 임기 동안 정신이 없다고 얘기하는 정도로 처리할 사건들이 많거든요. 물론 대법관이 겸직한 선관위원장은 업무를 조금 가볍게 해준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자신이 처리해야 할 기본적인 업무는 대법관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선관위원장 겸직이고 그냥 말하자면 와서 도장이나 찍는 좀 심하게 말하면 그 정도밖에 없는 겁니다. 할 일이. 그러니까 얘기한 대로 내부에서 사무총장이 전횡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책임을 진다면 이 문제까지도 이런 구조적인 문제까지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얘기까지 해야 제대로 된 책임이지 넌 책임지겠습니다.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해버리면 본인은 편하죠 사실은. 물론 오부여인 대우를 받지 못하는 건 있지만 그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난번 이른바 소쿠리 투표 그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노정희 선관위원장이 그만둬 버리니까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됐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책임은 져야 되지만 그만두는 것이 저는 책임의 최종 그런 어떤 결론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위원장으로서 진짜 연루된 분들을
일벌백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일벌백계 해야죠. 저는 이것을 아까 좀 잘 얘기하셨지만 뭐 징계 바로 회부하고 징계 회부했으니까 그때 법적으로 사표를 못 받게 돼 있거든요. 예. 징계 바로 회부해서 징계 절차를 밟았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당연히 사법적인 책임도 지게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뭐 사퇴했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사직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검찰 수사가 이루어져서 사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면 사법적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예. 그런 부분도 당연히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선관위 간부들의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지는 그 이유를 확실하게 좀 진단을 해서 원인을 진단해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뭐 그것이 저는 책임지는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 입장도 있던데 네. 민주당이 같은 입장으로 이런 반응을 보인다고 보십니까? 민주당도 책임질 것은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 것이라고 보고요. 예. 단지 이제 그 위원장의 사퇴 문제는 그러니까요. 일단은 정치적으로도 이 간접적 효과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단순하게 위원장이 물러나라 이렇게 압박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 잘해 주신 것처럼 그러면 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수호하는 선관위가 제 역할을 하고 부정부패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구조를 짜야 될 것인가 이것까지 한꺼번에 요구를 하면서 이런 거를 갖춰놓고 위원장은 사퇴해라 이렇게 요구를 한다면 정치적 오해도 불식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